매주 월요일 전략 이야기로 한 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미국 증시 결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물가지표 둔화에 환호하고 안도했는데요. 한 주간의 뉴욕 증시 흐름부터 짚어주시죠. 네. 자, 말씀하신 대로 미국 증시의 추이를 보시면 지난주에도 변동성은 있었지만 반등에 계속 성공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나스닥 2%에서 5% 정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성장주와 경기 민감주인 스몰캡, 러셀 2000이 5%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숫자를 보시더라도 아무래도 이 성장주가 포진이 되어 있는 나스닥과 스몰캡, 러셀 2000의 상승률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사뭇 작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성장주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있는데요. 성장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ETF들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반도체 섹터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연초 대비해서 대표적인 ETF들이 지금 10% 이상,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섹터의 움직임을 보시더라도 또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직 한 달이 안 됐는데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전기차 섹터도 작년에 상당히 안 좋았었지만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모습,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주 중에서 바이오 섹터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헬스케어, 약간 가치주 성향 쪽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지만 성장주 성향을 좀 많이 띠고 있는 쪽은 그래도 4에서 5%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생각하는 업종들,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수익률은 상당히 높은 반면에 바이오 헬스케어 중에서는 가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쪽은 약간 저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을 봤었을 때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계속 안정화가 되고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가정을 집어넣게 되면은 성장주 중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또 부채 비율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서 상당히 두드러지는 수익률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보게 됩니다. 성장주 중에서도 이익 성장에 두드러지는 기업들의 주가 수익률이 견조할 것이다라고 예단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나스닥 흐름 자체가 지난 한 주에만 5% 가까이 올랐고 주요국 증시 가운데서도 가장 오름폭이 컸거든요. 네. 본부장님 계속해서 현재 시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 이유를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볼까요? 네, 그러시죠. 자, 우선 나스닥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나스닥을 보시면은 재작년이었죠. 재작년 11월 달에 16,000포인트를 뚫고 올라갔다가 최근 1년 넘게 약 한 1년 2개월 정도 초과 수익률을 달성을 전혀 못하고 오히려 저조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S&P 500은 20% 빠졌는데 나스닥은 33%나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바닥을 작년 10월 달에 다졌고요. 12월 달에 다시 빠졌지만 반등을 하면서 지금 추세선 위로 올라갈지 않을지 지금 딱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올라갈 거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이 성장주에 대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또 금리, 달러의 안정화가 일어나면서 나스닥 성장주의 초과 수익률 달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 그건 어렵지 않느냐라고 걱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 장단기 금리 차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장단기 금리 차가 10년 마이너스 3개월이 마이너스 1.18로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수준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고 걱정을 하고 계시지만 그냥 마이너스인데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경우에 성장주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이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돼서 마이너스 수준일 때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수익률이 나쁩니다. 성장주가 수익률이 플러스 5% 정도 초과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확률적으로 가치주가 수익률이 더
좋을 수 있을 가능성은 3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성장주의 수익률이 훨씬 더 높을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는 우리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비중을 가져가는데요. 성장주 70%, 가치주 30%의 전략이 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그 비율대로 저희가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반도체, AI, 자동화 쪽, 그리고 또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전기차 부품 이런 쪽으로서 70% 정도 가져가는 전략을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성장주 70, 가치주 30에 대한 비중 매력도 오늘도 지금 강조를 해주셨는데 포트 내에서 전기차 부품에 대한 비중을 15%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사실 테슬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실 테슬라 주가가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지 않았습니까? 지금 25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테슬라를 포함한 전기차 섹터에 대한 매력도는 유효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저희는 전체적으로 이 업종은 비중 확대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많은 분들께서 지금 테슬라의 가격 인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죠. 지금 차트를 보더라도 작년에는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그렇지만 지금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깨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보시면은 작년에 가격을 많이 올렸습니다. 자, 그만큼 인플레이션을 대처를 하는 그런 종목이다 또는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성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단가를 낮추면서 영업 마진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높은 성장으로서 수익을 지킬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오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있죠. 근데 참 독특하게도 우리나라의 종목들도 많이 올라옵니다. 이 전기차 업종에 있어서는 기아라든지 에코프로비엠, 현대모비스, 현대차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고요. 그 안에서 또 테슬라와 앱티브 같은 미국 종목들이 올라옵니다. 여기서 또한 중국 종목들도 올라오는데 등수로서는 조금 밑에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 산업만큼은 생산성, 수익성을 높여주는 효과를 가지고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업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신재생 에너지 업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업종에 대한 투자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약 20% 정도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왜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기에 보이듯이 이 전력 용량 점유율을 보시면 태양광이 2026년이 되면 1등이 될 겁니다. 그리고 풍력도 상당히 높이 올라옵니다. 이 두 개를 합하면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중요해지는 것이 신재생 에너지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렇게 되면은 또한 단가를 낮춰주는 효과, 인플레이션 낮춰주는 효과를 이 업종에서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종목들을 좀 뽑아보면은요. 여기선 좀 다른 모습이 아까 중국은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밑에 있었지만 신재생 에너지 쪽은 거의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 그리고 또 미국의 퍼스트 솔라 같은 종목이라든지 또 한국을 보시면 한화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미국, 중국, 한국의 종목들을 골라보시면서 이 두 업종에 대해서는 비중 확대 전략이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산업의 대표 종목들이죠. 기아차, 또 테슬라의 상승 매력도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는 부분, 또 신재생 에너지의 매력도도 높게 평가되고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요. 그럼 이번에는 국가별 투자 매력도도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최근 본부장님, 한국 쪽에서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어디에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자 지금 글로벌 국가 포트폴리오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우리가 이제 선진국 70%, 신흥국 30% 투자를 합니다. 시가총액으로는 신흥국이 20%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가 30% 들고 가기 때문에 비중 확대가 50%나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의 비중이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2%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5에서 10% 정도 가져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한국에 대한 매력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라든지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향후 안정을 찾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환율이 1,440원까지 갔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1,250원 밑으로 떨어졌고요. 이렇게 하향 안정화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는 충분히 매력도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그 이외에 중국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 중국도 쌍바닥을 찍고 상승 추세에 있어서 향후 GDP 성장률이 올해는 3%, 작년에는 3%가 안 됐지만 올해는 5%를 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위 국가들의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투자를 아시아 국가, 특히 한국과 중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한국의 대표적인 종목들을 한번 뽑아보더라도 아까 나왔던 종목들이 올라옵니다. 근데 여기서 대표적으로 좋은 업종으로 딱 뽑아보면은 전기차와 신재생 에너지가 올라오죠. 그래서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올해는 한국 투자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이 여행 관련주 관심을 갖기에 적기라고 보신다고요? 네. 자,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소비가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이제 연휴 때 유럽 여행 많이 가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이 항공주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공주 대표적인 ETF와 종목들의 상승률을 보시면은 지금 이 또한 쌍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공 ETF라고 하는 JTS 중에서 대표적인 종목인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나 델타 에어라인들의 주가가 지금 좋게 보여집니다.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한국 쪽에서도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네, 월요일 진짜 전략 시간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